네이버랑 카카오 둘 예. 중에 어떤 게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더 좋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두 기업 좀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정말 앞 10년 후에도 이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게요. 항상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여기 추 기자님이 이제 여기 초청해 줬을 때만 해도 당연히 저는 카카오가 더 우선순위였어요. 네. 원래는. 근데 왜냐면 카카오가 실적 성장률도 월등히 좋고요. 지금 네이버가 주가 안 가는 게 생각보다 매출하고 이익 성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왜냐면 카카오는 주변에 경쟁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독점입니다. 독점.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도 보면 네이버, 쿠팡, 뭐 마켓컬리, 이마트 막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카카오는 별로 경쟁을 안 해요. 왜냐면 카카오의 이 전자상거래는 뭐냐면 우리가 선물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무도 경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케팅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카카오 비즈니스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좋았는데 네. 다만 저는 지금은 조금 애매해진 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는 이거는 카카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네. 주가 측면에서 이걸 꼭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카카오의 또 양대 축 중에 두 개가 좀 상장을 해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많이 이용하시죠. 택시 네네. 같은 거. 그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상장하려다가 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는 뉴스 봤는데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이냐면 네이버는요. 회사가 있으면 그 안에 사업부가 많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가져가요. 그럼 네이버는 그냥 하나만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이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자 스타일이에요. 사자처럼 딱 던져놓고 야 너가 알아서 생존해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가족처럼 키우는 네이버랑 다르게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의 모델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제 커지면 카카오의 가치도 같이 커져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하나씩 독립을 하면.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카카오를 봤을 때 카카오뱅크랑 페이랑 모빌리티가 안에 있었을 때랑 따로따로 하나씩 이제 상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카카오의 밸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지주회사 평가할 때 상장하기 전까지는 지주회사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핵심인데 비상장이 상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상장하는 순간 지주회사 가치가 할인이 들어가요. 그죠? 왜냐면 이 기업이 이제 상장하니까 내가 네.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카카오를 투자하신 분들 한번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페이 상장 이게 좋죠. 당연히 기업 가치는 좋은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 좀 되고 있어요. 카카오가 지주사가 되는 순간 보통 지주사는 상장 기업 30% 할인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카카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네이버랑 다르게 자꾸만 우리가 상장하는 거를 이걸 좋게만 봐야 될지 저는 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도 사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장 이슈가 없는 네이버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좀 더 편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구글이 되게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는 게 보세요. 구글은 알파벳이 있잖아요. 근데 알파벳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글을 사기 위해서 알파벳을 사시는데 그 알파벳 밑에 구글 있죠. 그 다음에 자회사가 되게 많죠. 유튜브도 있어요. 네. 상장 안 합니다. 그냥 알파벳 하나만 돼 있어요. 상장할 계획도 없고. 그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알파벳 사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구글 밑에 그러니까 알파벳 밑에 구글, 유튜브 이런 게 각각 상장한다고 생각하면 알파벳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이버, 카카오를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 질문할 게 네. 금방 말씀한 건 이제 지주사 개념이나 이제 운영의 부분인 거고 네. 사업성의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두 회사가 비교가 될까요? 사업성 면에서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저는 카카오가 더 잘하고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그렇게 비용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약간 경쟁하는 시장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이버 페이 저도 이 네이버 멤버십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주잖아요. 되게 네, 고맙죠. 많이 고마운데 그만큼 다 돈이 회사에서는 돈이 근데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저는 네이버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시장에 진출했어요. 일본의 그 이커머스 시장에. 근데 일본은 전자상거래의 불모지입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클 수가 없는 게요. 두 가지예요. 일단 신용카드를 잘 안 써요. 다 현금 써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뭐 지금 걸림돌이고 그렇죠. 네. 그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8%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게 네이버도 고전하는 게 택배 배송원이 딱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걸 배달시킨 그 주문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안 받으면 이게 다시 돌아가요.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연락해서 반드시 받아와야 돼요. 일이네요. 그럼 그게 커지겠어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면. 네네. 우리는 그냥 던져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걸림돌인데 근데 결국 일본도 바뀌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뭐 일본이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가 네.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이버가 지금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적이 꺾이지만 저는 그걸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이거는 카카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 시장에서 야후랑 같이 잘해가지고 그렇죠. 뭐 네. 소프트뱅크랑 해서 잘하면 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그림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인데 지금 당장의 사업 구조로는 사실은 좀 카카오가 더 매력적인 건 네, 뭐 네이버와 카카오 워낙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판별하시고 분석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 게 이제 또 대비해야 되는 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백신 시대가로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컨택트주 이런 네. 걸 포함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 또는 이제 컨택트주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컨택트주들이 그동안 사실 그 코로나19 전에도 사실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여행주도 마찬가지였고, 항공주, 그렇죠. 의류주, 뭐 코로나 전에도 되게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 더 안 좋아졌죠, 사실은. 이제 더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점프를 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자꾸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진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소비에 대한 이제 그 심리가 그쵸. 정말 너무나 욕구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옷을 사던 사람들이 사실 이제 백화점에 요새 많이 가잖아요. 온라인으로 옷을 사니까 백화점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냥 백화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구경도 하면서 옷을 사요, 그냥. 근데 백화점은 비싼 옷들을 많이 팔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랑 또 맞물리는 게 여행을 못 가니까 또 백화점 가서 소비를 많이 해요. 그게 상반기에 이루어지면서 백화점과 의류 회사들 주가가 정말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이는 기업들이 뭐냐면 컨택트 내에서 이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왠지 뭔가 이제 느낌이 자꾸 여행이 이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는 게 여행주, 항공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면세점. 예,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의류의 바톤 터치를 이어가지고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저는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마스크 벗을지 모르겠지만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벤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컨택트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름까지는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컨택트형 기업들 중에서 오늘 보니까 지네어가 막 주가 폭락하더라고요. 네. 실적이 적자 나가지고. 그런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연말에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당겨서 반영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를 꼭 열어보시고 월봉 체크하셔가지고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있거든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기업들이 있죠. 5개월 선이 여기 있는데 주가 이만큼 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컨택트인데. 그런 기업들은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심하시되, 아직도 컨택트형 기업들 중에서 주가 안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저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보고 있어요. 컨택트 중에서 네. 좀 주가 못 오른 기업들이 일단 지금도 편안하게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은 아직도 좀 부담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주가가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거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광고 기획사. 광고 기획사. 온라인 말고 우리 대표적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대형 회사에 같이 있는 그 회사들은 주로 오프라인 쪽에서 이런 지상파나 이쪽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보니까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보복 소비가 나오니까 지상파 이런 데도 광고를 또 광고주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런 광고는 대형 광고사가 많이 따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동안 오프라인 소비가 안 좋아져가지고 수혜를 못 받았던 광고 기획사가 의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기업들 보시면 주가 안 갔어요. 그래서 컨택트형 기업들 중에서도 덜 오른 걸 찾아보자.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지금은 가장 좋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류,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은 좀 올랐잖아요. 네. 이 기업들은 나중에 빠질 때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좀 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컨택트주가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 되고 네. 일상으로 돌아간다면은 잘 갈 텐데 지금도 약간은 좀 선반영 네, 된 선반영은 게 네.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 편의점과 광고기획사 이런 업계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